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지한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상 회사인데요. 운영한 지 지금 한 3개월 정도 됐나? 뭐 이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아직 회사 이름은 없습니다. 대리님? 이건 뭔가요? 뭐 맞추라는 거일 텐데. 네. 내가 나도 할 수 있다는 걸고.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 야, 네가 왜 나 이제 맞추는데 왜 때리는 거야? 아직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는 네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 게 맞잖아. 이게 맞추고 있는데. 오! 아우! 오! 아우! 아우! 오! 다행이다! 아이씨! 다행이다!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게? 이번에 주관식 문제 나갑니다. 아, 그래요? 주관식 있어요? 아, 진짜 이런 것도 좀. 뭐,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지금. 왜 그래? 아, 이거 진짜 어렵다. 문제 한 번만 더 들어보세요. 권리장전. 뭐예요? 스톡 옵션. 아, 맞아. 너나 한 대만 때리는데 세 대 때려, 두 대 맞춰, 너도. 재밌네. 한 번만 더 해도 돼요? 하나 더 있습니다. 네네네. 재밌네. 경지속. 이거. V. 뭐야, 이거 너무 어려워요. 멘토들 육성해서 우리가 멘토 분석을 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멘토는 어떻게 해야 돼? 정기적으로 수업을 대체했던 멘토링 매칭 시스템이잖아. 네. 어떤 순간순간에 이 회사 흔들러서 그러면 해야 할 때 우리 아니면 우리가 만들면서 우리 회사를 사서 100% 백전전이라면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K스쿨 스타트업 재무특강의 저자 안성태입니다. 서점에 나가봤어요. 근데 재무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 창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책이 있을까? 주로 이 책들이 그 대기업의 어떤 그 재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에 많이 도움이 되는 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특히 창업자를 위한 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읽으면 바로 실제 그 회사의 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썼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태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TV에서 많이 뵀어요. 아유, 저도 많이 뵀어요. 들어오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성태입니다. 너무 영광입니다. 아유, 이렇게.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를 차려가지고 네,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네. 선생님께 이렇게 또 자문을 좀 구해보고자 이렇게 좀 모시게 네. 되었습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아닙니다. 지금은 네. 실제로 어떤 일을 좀 하고 계시죠? 창업에 관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창업 교수님이면 왜 회사는 안 하시고? 아, 제가 그 전에 회사를 했었죠. 아, 그러시구나.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회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럼 대학교도 그러면 엄청 좋은 대학교 나오셨을 거고. 그러면 서울에 있는 네네.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야, 나 서울대 나왔어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신 분을 대학원은 그러면 예, 카이스트 제가 나왔어요. 아,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예. 지방에 있는 카이스트 나오셨고, 네네. 이후에도 뭐 또 하셨어요? 미국의 그 스탠포드 대학이라는 데에서 공부했습니다. 무슨 대단하시네요, 진짜.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니까 제가 속 얘기를 좀 해보면, 아, 예. 예, 속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창업한 게 뭐냐면 그 흔히 이제 SNS가 요즘 굉장히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SNS를 이용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자. 그러니까 무엇을 음악을 영상 콘텐츠 기획, 그래서 예능도 만들고 음악에 대한 그런 영상도 만들고 또 홍보도 하고 합니다. 아, 예. 재밌네요. 어떨까요? 좀 미래성이 있을까요? 뭐 제가 잘 아는 분야는 아닌데. 아, 네네네네. 지금 그 추세로 봤을 때는 아주 굉장히 유망한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직업이 좀 많아요. 지금 그 작곡가도 하고 있고 방송인도 하고 있고 가수도 하고 있고 영상 기획, 컨텐츠 회사 이렇게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 보고 이제 연쇄 창업가라고 그러죠. 연쇄 창업가요? 연쇄 뭐 살인자가 아니고 연쇄 창업가. 선생님 저기 조금 무서운 단어네요. 시리얼 앙트레프너라고 그러죠. 영어로. 시리즈로. 아, 시리즈로 하는 그런 창업가. 예. 한석준 아나운서라고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 창업을 11개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모두 동업. 이거 좋은 생각입니다. 아, 이거 좋은 건가요? 보통 이제 회사를 차릴 때 네. 2~3명이 공동 창업하면 제일 좋다 그래요. 아, 그 정도. 예. 혹시 선생님께서도 동업을 아, 저는 이제 네. 혼자 했어요. 혼자 창업을 하고 이제 물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 사람들 같이 했지만은 그 혼자 할 때의 단점이 뭐냐면 굉장히 외롭습니다. 아,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저도 지금 옆에 보시는 이 친구 있지 않습니까? 아, 제가 예. 거의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친구라서 친구세요? 네,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근데 이런 파트너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너무 신뢰할 수 있는. 네 사람이라는 거. 그렇죠. 이 사업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네 사람이라는 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돈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네 사람. 그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선생님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하셨던 그 리디스 테크놀로지 이 어떤 회사인지는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예. 이 회사 이제 반도체 회사예요. 반도체 회사. 예. 근데 저희 고객은 당시에 그 휴대폰 회사들입니다. 그 디스플레이를 보여주는 그런 IC가 있어요. 반도체가. 그걸 저희가 만들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모토로라. 모토로라. 더 큰 회사가 있었어요. 핀란드 기업. 예. 아, 노키아. 예.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저 성공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이거부터 아시는 거. 아, 이걸 또 이렇게 생각하시네요. 노키아가 저희 걸 채택을 했고 나중에 삼성전자도 채택을 하고 그래가지고 가장 많이 직원이 늘어나서 회사가 엄청 부흥했을 때는 몇 명까지 직원이 제가 한 있었어요? 150명 있었습니다. 150명이요? 예. 그래서 처음에 한 5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선생님 대단하시네요, 선생님. 그러면 혹시 실례지만 연매출도 여쭤봐도 되는? 예, 뭐 옛날 얘기니까. 네네. 2004년이었는데. 2004년. 네네. 그때 이제 그 미국 돈으로 1억 5천만 달러니까 한 1,700억 원 정도까지 됐습니다. 아, 이분 진짜요? 예. 엄청 대단하신 분이에요. 손금 한 번만 봐주세요. 와, 되게 신기하네요. 저랑 비슷한 손금이긴데, 너무 신기하네요. 갑수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게 10% 그러니까 매출에서 10% 이윤이 난다. 그럼 대박 장사. 근데 혹시 그럼 그 당시에 이윤 같은 것도 혹시?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이제 순이익이 순이익이 한 20%까지 났었어요. 첫째 배 20% 34억에 40억 정도. 맞죠, 선생님?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그냥 뭐라고 내 이거 구멍가게 오셔가지고 지금 선생님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선생님 뭐 그럼 차 뭐예요? 사연자가 여러 군데 있어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집을 줬어요. 와, 주말에 주로 제주도에 살고. 주말에 제주도 가서 살고 그리고요, 선생님. 거기도 차가 안 돼 있고. 거기도 차가 안 돼 있고. 야, 카이스트가 지방대학교죠. 지방대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 대전에 거기도 있고. 집이 있고. 서울 광화문에 살아요. 광화문에 사세요, 또. 와. 거기 우리 집사람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거기도 집이 있고 차가 하나 있죠. 거기도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와, 선생님 비행기는 없으세요? 예. 이겼습니다. 그래요. 너무 멋지신 것 같았어요, 진짜. 선생님. 뭐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또 선생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들을 위해서 써준 책이 요거지 않습니까? 아, 이거 사셨어요? 예, 제가 갖고 왔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게 카이스트 K스쿨 스타트업 재무특강 요거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렇게 직접 좀 써주셨는데 그 기업이 성공한 데에 대한 바이블 같은 느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가분한 말씀. 아닙니다. 요 책을 쓰셨지만 요게 네. 옛날 그 회사의 그런 경험들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아, 그렇죠. 네, 물론이죠. 네. 그러면 다시 요 책 보고 요 책대로만 됐다면은 연매출 1,700억이다. 연매출 1,700억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거는 제가 보장하고 있어요. 아, 그런 거냐 보다. 네. 어떤 내용일까 우리 독자분들 좀 예. 설명을 예. 조금만 이제 해주시면. 책을 쓸 때는 네. 결국 독자를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떠올린 독자가 15년 전에 저였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당시에 제가 그 회사를 차려서 시작은 했지만은 저도 이제 엔지니어로서 네. 이 재무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재무 전문가가 저한테 한 말이 있어요. 파일럿이 그 비행기를 몰고 조종을 하는데 예. 계기판을 볼 줄 모른다. 모르는 거다. 예. 결국 이제 기름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그렇죠. 예, 비행기를 이제 날리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그런 예비 창업자 아니면 창업을 했는데 얼마 안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읽어보면은 네. 바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을 쓰면 어떨까 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지만 내가 나름대로 시뮬레이션을 또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예. 저는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좋았어요. 아, 이거 제가 딱 그 네. 생각했던 목표를 그대로 사실 두 사람의 젊은 그 대학원을 졸업한 두 사람이 네네. 창업을 합니다. 네. 제일 끝에 가면은 이 잘 돼서 회사가 네. 이제 다른 큰 회사가 이 회사에 이제 인수 제의를 해요. 그렇죠. 예, 인수 제의를 하는 거로 끝나는데 그 과정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과정에다가 이제 그 제가 생각하는 스타트업에 필요한 재무의 모든 걸 다 이렇게 끼워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회사를 따라가다 보면은 아, 이 정도 단계에서는 이런 게 필요하구나. 아, 그래서 그거를 배우게 되고 그래서 쭉 이 회사의 그 히스토리를 따라다 보면은 그래도 스타트업에 관해서 필요한 거는 웬만큼 다 커버한다고 그런 목표를 제가 썼습니다. 이 책을 한 번 다 읽고 나면 마치 내가 성공한 것 같은 그 기분이 들어요. 너무 좋더라고요. 아, 예. 현실을 하는 그런데 예. 저도 지금 서교동에도 있고 뭐 염창동에도 있고 예. 인천에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예. 어쨌든 간에 성공해야겠다. 이거 아, 한번 예. 한순간 이겨내야겠다. 그 책이 그런 마음을 이 책이 좀 실현시켜 주는 것 같아요. 아, 예. 너무 좋았고 선생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예. 꼭 성공하십시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만난 게 약간 좀 성공에 좀 굉장히 좀 본능적으로 다가오는 기운이 있었어요 지금. 선생님께 좀 자문도 많이 여쭤볼 것 같고 네. 예, 꼭 연락 주세요. 저 진짜 그래요 선생님. 예. 저는 선생님 같이 살고 싶어요. 제가 알바도 물어봐. 예예예. 형수님께 죄송하지만 그리고 이 책의 저자 안성태 형님은 저한테 소중한 사람. 형님을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은 너무 저한테 너무 소중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거 있잖아. 샤넬도 있어 아이디어? 이건 VR의 연장선인데 상관없어. 뮤직비디오를 찍을 때 어. 발라드면은 그 야생화에 나왔던 그런 사막 같은 느낌 있잖아. 뭔지 알아? 로케이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피아노 하나 놓고 맞아. 근데 거기서는 이제 이거 카메라 이렇게 주위를 돌잖아. 맞아. 레일 깔고. 이제 반대가 되는 거지. 사람이 도는 거야? 사람이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주위도 볼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뮤비인데. 뮤비인데 그 이걸 광경을 보는 거야. 이거 본다고? 하늘에 별 떠 있는 거. 이런 거 보는 거야. 그리고 앞에서 박효신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옆에를. 야, 요거는 요렇게 이용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팬들 있잖아. 팬들을 위한 팬메이킹 영상을 만들 때 딱 좋겠다. VR을 쓰잖아. 뒤를 돌아봤을 때 아이돌이면 5명이잖아. 얘 한 명 찍을 때 나머지 4명 뭐 하나 지켜봐 줄 수 있게. 이거 괜찮겠다. 이거. 괜찮다. 그렇지. 그러니까 뮤비를 찍어도 상관없는데 이거 오히려 진짜 타겟에 될까. 그러고 보니까 너네 재무제표 뭐 그런 거 좀 상식 좀 있니? 이게 내가 혼자 다 하려니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진짜.
미안해. 네가 나한테 돈 뺏어가는 그 행동이 재무제표에 그대로 적혀있는 거야. 그냥 그런 재무제표에 대한 지식, 재무 관련 지식, 회사. 너는 둘 다 있니? 없지? 없지. 자, 와봐. 너네 한번 이왕 하는 김에 제대로 해봐. 앉아봐. OX네? OX 퀴즈야, OX 퀴즈. 그럼 뭐 OX면. 자, OX. 50대 50이니까. 바로바로 할게. 너네 아주 그냥 내 돈 먹는 놈들 아주 그냥. 기업에서 현금이 왕이다. OX. 네네네네. X. 뿅. 뿅. 엄청 깜짝 놀랐어요. 나 진짜 깜짝 놀랐다. 나 15년 동안 이렇게 깜짝 놀란 거 처음 봤어 진짜. 자, 앞에 봐봐. 이익이 모두 현금이다. 하나, 둘, 셋. 자, 앞에 봐. 네, 2018년 법인세율에 따르면 3천억 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는 22%다. 법인세? 응. 법인세는 22%다. OX. 자, 상일이 O, 우성이 X. 예스! 너무 좋아. 나 스트레스 풀려. 진짜로 이 책을 읽고 나서 진짜 많이 깨우쳤어. 근데 어차피 너네가 나랑 사업을 하는데 이 책을 안 읽을 수가 없단 말이야. 너 그거 읽고 있잖아. 미안한데 독후감 좀 써주라. 너가 읽어야 돼. 왜냐면 넌 내 직원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이 재무제표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네가 잘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너 보고 네가 알아서 이거 컨텐츠 만들어 와. 여기 하나 제출해. 너 지금 미안해서 나도 출연료 못 받아 이러고는. 가자 상이라. 너는 나랑 녹음하라. 응. 책 읽고 있어. 안녕. 이따 봐. 그래. 아유. 지금은 셀프 중간 광고 시간입니다. 마저 데려가지 못하게 나만은 널 보내지 못했나 봐. 가시처럼 깊게 박힌 기억은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너는 내 여자니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지 남자로 느끼도록 화가 나줄게. 너라고 부를게.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놀라지 말아요. 알고 보면 어린 여자라니까. 재밌다. 잘 있어. 너네들끼리 잘 연습하고 있어. 나 진짜 궁금한 거긴 한데 창업을 할 때 이제 보통 시작하는 나이가 30 정도. 환경상 그리고 이제 남자는 군대라는 것도 갔다 오고 그렇죠. 보통 그러다 보아하니 20대 후반 창업을 시작할 때 돈이 그렇게 많을 수 있는 사회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어디서 구해요 진짜? 그게 참 이제 어려운 문제인데 예. 저는 그 돈이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 좀 돈이 많은 친구가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이제 사업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그 친구가 선뜻 이제 초기 자금을 투자해줬죠. 사실 다행이더라기보다는 선생님께서 잘 전문용어로 이제 구슬렸다. 뭐 근데 이제 사실은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에 대해 투자할 것 같습니까? 될 것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거기서 중요한 건 아이디어도 아이디어지만 네. 그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아이디어는 좋은데 이거를 정말 끌고 나가 성공시킬 거냐. 뭐 이런 걸 보는데 결국은 다행히도 이 친구는 제 초등학교 친구였고 쭉 같이 자랐기 때문에 이제 네네네. 저에 대한 신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요즘은 사실 상대적으로 그 초기 자본을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어려운 나라가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그 돈은? 저만 안 보여요. 정부 지원도 예. 그 다른 나라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으로 지원해준 나라가 이제 거의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수십만 청년 창업 인구가 가장 고민하는 것, 도대체 이제 재무는 어떻게 좀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예. 결국은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네. 작은 돈을 가지고 이제 큰 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창업했을 때 재무하고 네. 그다음에 대기업이 잘 굴러갈 때 필요한 재무는 사실 똑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지금부터 몇 년 후에 네. 우리 계획대로 잘 되면은 이 지금 투자한 이 돈이 뭐 100배가 200배가 돼서 네. 큰 그 성공을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예측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선생님, 그럼 혹시나 제가 좀 필요한 재무 전략은 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저한테 그럼 네. 재무 전략 같은 거 좀 약간 좀 키워드 같은 좀 이렇게 좀 제시를 한 번만 좀 해주시면 뭐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작을 하셨을 테니까 네, 했어요. 이 소위 종잣돈, 종잣돈. 시드머니라고 그러죠. 그런 네. 거를 확보하셨겠죠. 했는데 네. 큰 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네네네. 그 초기에는 너무 많은 돈이 필요 이상의 돈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오히려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꼭 필요해가지고 이걸 아껴쓸 수 있어야지 그만큼 내가 꼭 필요한 일만 하게 되고 예를 들면 2배가 있다. 네. 그럼 이 돈을 그냥 놔두면 좋은데 혹시 이 방향이 잘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이제 소위 플랜 B라는 걸 하게 돼요. 그쵸, 맞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는 내가 꼭 필요한 돈만 있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정말로 죽게임 살기로 한 방향으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예.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생각을 그렇지 않죠. 반대군. 예. 워낙 창업자들은 또 능력도 많고 의욕도 많기 때문에 네. 한 번에 여러 개를 하려고 그래요. 맞아요, 제가 이것도 그래요.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네, 제가 그러는데 그래요. 저 김치 사업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동시다발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에 각계급하십시오. 각계급. 하나 성공시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고 이게 훨씬 더 아마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 어떠세요? 이제 흔히 작곡가하고 그다음에 방송하면서 버는 돈이 이제 그대로 새로운 회사, 이 영상 회사, 이 기획 회사에 들어가거든요. 요 시스템은 오래가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요 돈이 올로 계속 가는 거니까. 예. 근데 요거는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좀 고민은 돼요, 사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네. 것 같고요. 회사라는 게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닥으로 깔다가 어느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이렇게 점프를 합니다. 로켓처럼. 그런 순간을 느끼실 때쯤에는 지금의 모드를 좀 바꿔서 거기에 좀 전념을 하실 수 있으면 어떨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려운 점은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어떤 마케팅이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마케팅.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는 사람들은 기술이 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어떤 환상에 빠지냐면은 네. 내가 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로 이런 엄청난 제품이나 네.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만 일단 완성만 되면은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내 앞에 줄을 서서 뭘 사가고 그렇죠. 나의 웹사이트에 들어와서 그렇죠. 퍼가고 근데 그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 사지. 어떻게 알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히 스타트업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죠. 예. 요즘에 그 디지털 마케팅이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네. 인터넷을 활용해서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을 활용한다거나 네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를 알릴 수가 있잖아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신에게 서비스를 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선생님, 그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지만 그 실제 학생들이 카이스트 학생들이 이제 질문을 좀 보내줬어요. 그래서 예. 그거 한번 좀 같이 봐주시겠어요? 우리 학생이네. 그렇죠. 예. 이거. 이거 좀 웃긴가요? 재무제표 이런 데 보면은 숫자는 알지만 그 숫자가 가진 그 안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게 위험한 건지 위험하지 않은 건지 제가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게 뭐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런 게 뭐가 있는지. 저도 책 읽으면서 진짜 궁금했던 거예요. 이 숫자가 과연 큰 숫자야, 작은 숫자야라는 개념이 왜냐면 창업을 해본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요거는 이 학생 질문대로 어떻게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유 사장님 회사에서 지난해 10억 원의 흑자가 났어요. 네. 근데 그럼 10억 원이면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게 어떤 회사가 매출이 10조 회사인데 10억 원이 나왔다. 그럼 못한 거다. 굉장히 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유 사장님이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네네네. 내년도 매출이 20억 원이었어요. 20억, 매출이 20억이다. 근데 순이익이 네. 10억 원이에요.
엄청나게 엄청 잘한 거죠. 그럼 거기서 뭘 따져야겠어요? 그 비율을 따져야겠어요. 근데 재무 비율이라는 게 이 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재무 비율을 따져야 되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그러니까 네. 이 현금 보유라는 게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 그런 거를 조심하고 내가 아껴서 이 돈을 가지고 12개월을 살아야겠다. 네. 그게 안 되면은 6개월에 내가 투자를 받아야겠다. 이런 기본적인 것만 잘 알고 있으면은 스타트업에서의 창업에서의 자문은 충분히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그거는 이분들이 이제 거기에 접해서 막 어떤 경우에는 뭐 도산 직전까지도 가기도 하고 어떤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이런 걸 실제 경험을 하면서 느낄 수 있어야죠. 그 모든 거를 교실에서 할 수 있고 착한 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예.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완전 네, 완전. 그러면 또 다음 질문 한번 네, 보시죠. 보겠습니다. 재무제표를 왜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이제 나쁜 기업가들이 왜 이 재무제표를 조작하려고 하고 분식회계 같은 거 왜 하는가?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고 어렵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딘가 궁금합니다. 아니 그거는 조금 별개였고요. 분식회계란 말 들어보셨어요? 네. 아니 못 들어봤어요. 네네. 분식회계란 말은 이제 문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분바르는 거예요. 분식회계 예. 화장을 해서 네. 실제보다 더 좋게 보이고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실적을 발표해야 되고 아니면은 내가 투자가를 만나는데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좋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모든 기업가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은 없었겠지만은 어떤 그런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뭔가 조작을 했다는 얘기는 앞으로 벌어질 매출을 땡겨온다거나. 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해에는 네. 매출이 확 줄어들 거 아니에요. 현금 보유를 네. 조작을 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없는 현금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결국은 네. 어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네. 하다 보면 이제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탄로가 나게 되는 거죠. 선생님 그러면 혹시 세금 관련해서도 재무제표 조작을 해요? 세금 때문에도? 예,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라는 거는 네.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그렇죠. 이익의 몇 퍼센트를. 그러니까 이익을 막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재무제표 같은 거는 조작하면 절대 안 되겠네. 물론이죠. 제가 그 수업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면은 네. 이러이러한 조작 방법이 있으니까 네네네. CEO로서는 그런 거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좋다. 이거는 좀 번외 질문인데 예. 만약에 내가 회사를 꾸리고 있는데 나 모르게 내 직원들이 재무제표를 조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있죠. 왜요? 이건 왜 사장 모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가 이익을 만약에 취해요? 회사가 커졌을 때 어떤 부서에서 네. 좀 거기서 그 실적을 더 좋게 보이게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거죠. 부서마다 재무제표는 다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 하다가 보면 그 이제 모아서 전체 회사에 재무제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분식회계가 진짜 나쁜 거네요. 그럼요. 아주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건 절대 하지 말자. 준비를 물론이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이걸 들고 IT 서비스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내용인데요. 이런 소프트웨어 같은 걸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물건을 수량 단위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느끼기엔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게 인건비 같은 거일 텐데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이 제조업과는 완전히 달라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부분을 그럼 더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대로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예. 뭐냐면은 우리한테서는 원가라는 건 거의 없어요. 음식을 먹어요. 음식에 대해서 원가가 있잖아요. 뭐 램을 만들어요. 램도 원가가 있어요. 이 컨텐츠 비용은 오로지 아이디어예요. 이 아이디어에 대한 값을 정한다. 누가 정하냐? 이건 우리 회사에서 정하는 건데 이걸 왜 이렇게 정했냐고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말할 방법이 없어요. IT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는 기준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거. 예.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어떤 업종이나 원가에는 아마 우리 사장님의 인건비가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뭐 그런 게 인건비.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그 가격을 어떻게 따지느냐. 네. 네. 근데 사실 가격이라는 거는 네. 원가랑 직접 관련은 없는 거예요. 아, 네. 그래요? 가격은 결국 뭐로 결정이 되냐면은 네. 수요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얼마로 했을 때도 다 열광하고 산다. 더 올려도 산다. 그럼 그게 가격이 되는 거죠. 원가를 기준으로 네. 가격이 결정되는 게 제일 힘든 사업이에요. 서로 경쟁이 너무 많고 내가 경쟁 우위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사실상 그 원가가 잘 드러날 수 있는 사업일수록 그 사업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을까요? 그럴 수 있죠. 어떤 프로그램 회사는 이 프로그램을 이제 그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월 10만 원을 받고 어떤 기업은 월 100만 원을 받고 이게 이제 프로그램의 질이나 그런 거 떠나서 일단 수요가 그만큼 될수록 그게 예. 가격이 된다. 그렇죠. 그 가격은 결국 시장이 결정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손. 예.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시장 가격. 그렇죠. 좀 배웠어요. 경제학을 배우셨어요? 아니요, 전 배우진 않았지만 이 좀 아름아름으로 그 능력이 대단하신 거예요. 나 선생님 이렇게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오늘 정말 깨달은 게 많습니다. 아유, 예. 너무 즐거웠어요. 알려주셔서 너무 겸손하시고 어떻게 이런 인품이 있어야지 일단은 좋은 기업이 되겠구나. 역시 진짜 회사의 얼굴은 사장이구나. 저는 이런 거 처음 해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도 네. 긴장을 많이 했는데 전혀 아니죠. 역시 그 프로 MC, 프로 가수, 네. 프로 네. 작곡가랑 하니까 너무 편하게 잘 해주셔가지고요. 정말로 편하게 했습니다. 아니, 제가 느끼는 거지만 제가 돈 많은 사람 앞에서는 작아져요. 그래서 너무 멋지신 것 같아서 예, 저도 모르게 저를 낮추고 이렇게 선생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모셨는데 감사합니다. 이건 뭐 장난이지만 실제로 선생님 말씀을 듣고 너무 존경심이 많이 생겼고 주변 친구들한테 책 자랑 너무 하고 싶어요, 진짜로. 예. 네, 많이 좀 홍보해 주세요. 네. 당연하죠. 제가 이제부터는 이 홍보가 이제 셀프 홍보야, 진짜. 왜냐면은 선생님께 직접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은 우리나라의 그 수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선생님처럼 될 것 같아요. 이 책대로만 됐다면은 연매출 1,700억이다. 연매출 1,700억이다. 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 그거는 제가 보장을 못해요. 그건 뭐냐 보다. 재물 관련해서 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은 뭐가 있을까요? 예. 물론 재무가 중요하지만 네네. 아마 더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결국 사업이거든요. 뭐 매출이 있어야 재무도 계산도 할 것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거. 뭐 0 더하기 0은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선은 사업을 많이 발전을 시키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틈틈이 이 책을 읽으셔가지고 그 어떤 그 회사가 잘 되기 시작했을 때 재무적으로 문제가 없게 자, 투명한 그런 재무제표를 잘 꾸미시고 사장님이 참 많이 하시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책에는. 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성공하십시오. 대박 나십시오. 선생님, 오늘 선생님 만난 후에 저의 그런 창업 행보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그럼 전 자신 있게 얘기할게. 우리 안성태 교수님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됐다라고 많은 분들께 진짜 다 얘기하고 다닐게요. 나 이거 읽어서 이렇게 됐다고. 예.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분야는 다르지만 지금 오늘 만나 뵈니까 소장님이 제 10여 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라요. 제 좀 필이 오는 게 굉장히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 연세 창업가가 되실 것 같으니까 꼭 성공하시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게 있으면 기꺼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촬영의 시작일 뿐 우리 둘의 촬영이 나와 있다는 것. 네네네. 인생의 촬영을 같이 한번 좀 꾸며보겠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가 큰 사람 앞에서 한없이 낮아지기 때문에. 카이스트 K-스쿨 스타트업 재무특강의 저자 안성태 교수님 좀 만나뵙습니다. 예비 창업가 분들을 위한 그런 깨알같은 꿀팁이 요 책. 여기 책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읽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하십시오. 예, 선생님 많이 도와주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독자 퀴즈입니다. 스타트업 재무특강에서는 스마트 센서라는 기업을 가상으로 설립을 하고 그리고 이제 창업과 성장하는 전반의 과정을 알 수 있도록 설정을 했습니다. 3년 후에 스마트 센서의 기업 가치는 얼마까지 인정을 받게 될까요? 답은 책 속에 있습니다. 많이 읽어주세요.